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역시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장중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다시 제기되면서 주춤한 부분이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증거부 박찬희 기자와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다행히 낙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오늘 정말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장 정리해 주시죠. 네, 전날 급 반등한 우리 증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연준 FOMC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양지수 모두 1% 넘게 오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칠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의 4곳에 각각 박격포와 슈루탄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 소식에 잘 가던 양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했고 코스닥의 경우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간 오후 3시 40분경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폭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나온 소식인 만큼 오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요. 그래도 시간의 거래 흐름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3% 오른 2,74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무려 1조 1,000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던지면서 이틀 내리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87억 원, 4,33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전날 4% 넘게 급등했던 코스닥 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0.45% 내린 874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작에서는 기관이 홀로 사들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다만 거래 대금은 전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 먼저 찬찬히 간밤에 발표된 FOMC 의사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긴축에 대해서는 시장 워낙 또 단련이 됐던 만큼 사실 꽤나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에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73번이나 언급이 됐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연준 위원 대부분이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긴축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시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이번 의사록이 전반적으로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다만 이미 시장이 대규모 조기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이번 FOMC 의사록 내용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된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예상은 다들 하셨겠지만 지금 연준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73번이나 언급이 됐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겠죠, 아무래도.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말씀해 주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요. 네. FOMC 위원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 지표가 계속해서 연준 장기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높아진 물가 상승률 역시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월 FOMC 이후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7.5% 급등한 것으로 나오면서 무려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물가지표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월간은 연준이 당장 3월 FOMC에서 한꺼번에 금리를 50bp 올리거나 아니면 남은 7번의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볼 텐데 오늘 시장 사실 스타트도 좋았고 장중에 등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바로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견은 분분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강한 반등세를 보일 줄 알았던 우리 증시가 오늘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고 주춤하면서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 모습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약세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다며 3월부터 경기 재개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5월까지는 큰 무리 없이 쭉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준의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은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라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세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 FOMC까지는 통화정책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매크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2주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실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12포인트에 그쳤는데 오늘은 2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V-코스피 지수가 높을수록 증시 변동성이 크다는 뜻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을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FOMC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 전망에 따라서 시장 낙관 그리고 비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고 공통적인 의견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불안 요소로 남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업종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최근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주목해보면 좋을 업종으로 이 리오프닝주를 꼽았습니다. 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여행, 항공, 이 화장품 등 개별 종목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1월 FOMC 의사록의 안도감이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리오프닝주들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세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주 중에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IT, 반도체 기업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업종의 향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으로는 성장주를 꼽았는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상하셨다시피 역시나 리오프닝주 그리고 수출이 잘 나오는 IT 반도체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